안녕하세요. 부산수 미미누과 원장 정재훈입니다. 원장 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수술하거나 기존에 염증이 있던 부위를 수술할 때 그런 조직이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염증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쪽 부위가 이제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좀 재생이 가능한 조직들이 딱딱하고 이제 굳어져 버리는 그런 조직으로 치환이 되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이 한번 생기면 사실 결국 구축을 푼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구축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거죠. 어떤 모양이냐면 보형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축이 잘 일어나는 부위인 코끝이에요. 그래서 코끝 부위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각도를 이제 예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게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들창코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 싫어지고 물론 이제 코끝뿐만이 아니라 콧등에도 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위에서 당기든 밑에서 당기든 영향력은 코끝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지는 듯한 들창코 모양이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구축은 위아래 상하가 많아서 이제 약간 들린 코 내지는 짧은 코 모양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질감이 엄청 딱딱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피부 같은 것들이 특징이죠. 초기에는 그렇죠. 염증기에는 이제 그렇다가 이제 염증기가 좀 지나면서 이제 그게 굳어져 버리면 통증 같은 거는 사라지는데 이제 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졌을 때. 이제 그게 구축이 미세 구축이든 이제 우리가 큰 구축이든 간에 일단 구축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어느 부위든 이런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부위가 만져집니다. 일단은 구축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 원장님이 전문이시기 때문에 구축코는 뭐 사실 다른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 잘 나오지만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앞전 수술에서 수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왜곡된 부분들을 잡으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가 늘어나야 됩니다. 구축된 피부가 안쪽 부분과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늘리는 작업을 하는 방법이 PRP나 아니면 PRF 같은 자가혈청 주사를 통해서 미리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5번에서 10번 정도의 PRP 시술을 하고 나서 본인의 피에서 뽑아낸 이런 혈소판들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정제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혈장을 통해서 코에 주입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그런 성장 인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축되어 있는 조직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들을 미리 시술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도 외부 조직보다는 이제 본인의 조직들 가령 자가늑연골이라든가 자가진피 같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피부만 받쳐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PRP 시술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피부가 잘 안 받쳐주면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봐야죠. 타협점을 보고 일단 코가 너무 들리지 않고 좀 그래도 정상적인 코 모양까지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만 잘 늘어나면 구축이 조금 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보형물을 빼고 본인 늑연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만들어주면 그대로 또 오래 가기도 해요.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사실 구축이 제일 잘 오는 거는 보형물이거든요. 몇 번째든 간에 보형물을 썼다면 이제 구축일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자가조직만을 썼다면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수술이 재수술이든 뭐 3번째 수술이든 뭐 10번째 수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혈류 자체가 괴사가 돼서 생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하면 아무래도 조금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자주 열고 닫으면 상처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구축이 한번 왔다고 하면 또 그거 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축이 있는 상태거든요. 코끝에 구축이 오면 그 부분이 또 코끝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완전히 이제 잘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또 딱딱해지고 또 말려 들어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또 이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수술을 하면 코도 결국 재생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번 손을 내거나 했을 때 그쪽 부분이 괴사가 될 확률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과 수술 간의 간격은 6개월 이상을 무조건 띄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축 발생 확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일단은 몇 개월은 버티시는 게 좋아요. 구축코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구축코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코끝에는 본인 자가연고를 쓰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리콘이 코끝에 텐션이 안 걸리게 하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은 코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구축이 일어나면 코가 오히려 들리면서 말려 올라오면서 들창코가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신다 하면 빨리 병원 찾아오셔가지고 초기에 풀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구축코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불안하다, 구축코에 대한 정보랑 내가 지금 증상이 비슷하다면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구축코 지금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현대 기술들이 많이, 구축코 환자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학회에서도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런 걸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 최신 치료 이런 거를 받으시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려워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코코넷네 TV 김무건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